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0만 구독자 돌파 기념 특별 초대석. 오늘은 대구의 홍석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송법 그리고 관련한 선거법, 부동산 관련한 법을 보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에 싸워주는 의원이 있구나.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그 선거 기간에 네네네. 뭔가 또 하신 일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저는 8월 초, 그러니까 작년 8월 초에 네. 대구 경북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제 캠프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 중앙 그 선대위에서는 제가 이제 그 균형개발 그 본부장 중앙 그리고 국민소통 단장 국민소통 단장을 맡으셨군요. 뭐 여러 가지를 했고 또 지방에서는 대구 선대위원장 등등의 역할을 하면서 특히 경선 초기부터 윤석열 그 후보를 이제 같이 이제 다니면서 열심히. 여러 가지 좀 인간적인 좀 면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인간적인 면 중에 뭐 특징적인 게 있나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조금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 10월 한 28일 정도로 이제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11월 5일 날 이제 경선 결과가 이제 발표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선 막바지에 당시에 이제 홍준표 후보와 이제 엎치락뒤치락 난리가 났죠. 그렇게 되면서 대구 방문을 제가 급히 당시에 이제 대구 선대위원장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3일 후에 이제 이제 장례식이 있는 그런 날이라서 대구까지 오겠느냐 못 오겠느냐 해서 이제 전날까지도 결정이 안 됐군요. 결정이 안 되다가 이제 정말 새벽에 결정이 돼서 이제 내려오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구 시당에도 들고 이제 서문시장에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코스를 짜는 게 이제 수성못에 들러서 수성못에서 검사 윤석열이 아닌 인간 윤석열의 좀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버스킹 형식으로 해서 하려고 이제 했는데 아무도 사회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급히 하다 보니까. 왜요? 좀 뭐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윤석열 당시 후보의 좀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좀 끌어내는 게 좀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제가 언격결에 제가 급히 이제 그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그 수성못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이 이제 막 손을 잡고 하는데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누구를 딱 잡더니 깜짝 놀라면서 막 하면서 그 노부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의 첫 번째 부임, 그러니까 대구에 이제 3번 있었는데 첫 번째 검사로서 부임할 때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구에 있었을 때 이제 2년 가까이 이제 하숙을 했는데 그 하숙집 노부부였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죠. 그 하숙집 노부부였는데 그 하숙집 노부부 주인분들이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또 윤석열 후보도 너무너무 바로 알아보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저러나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때 현장에서 모르셨군요.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 하숙집 노부부가 윤석열 당시 후보 검사한테 너무너무 정이 들었던 게 윤석열 그 당시 검사가 하숙집 그 주임에도 불구하고 꼭 나가기 전에 잘 오겠다. 또 이제 와서는 잘 돌아왔다. 마치 이제 부모님처럼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해서 거의 뭐 친자식 친부모처럼 이렇게 정이 들었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참 이렇게 놀라운 거는 이제 한 2년 만에 이제 부임지가 바뀌어서 떠나가게 됐는데 돌아가신 윤석열 그 당시 후보 어머님이 오셔서 우리 아들 잘 보살펴줘서 감사하다면서 그 사모님한테 작은 이제 이 반지 선물을 주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노부부가 기억을 우리는 절대 윤석열 그 대통령을 잊지 못한다 하면서 대구 매일신문에 그때 크게 한번 인터뷰되는데 네. 사실 우리 배변도 그거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사실 합격해서 검사로 하면은 사실 좀 초반에는 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또 이제 검사들 중에는 사회에 그렇죠. 좀 무리를 좀 빚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스폰서가 따라다니고 뭐 그런 어떤 경향이 없지 않은데 저는 윤석열 그 대통령이 초임 검사 때부터 정말 그 인간적인 면모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정말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게 그 어머니가 하숙집 주인한테 그렇게 잘 돌봐줬다고 그렇게 선물을 주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검찰총장 이전에 정말 인간적으로 좀 바탕이 훌륭한 사람이다. 네. 그런 면을 좀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윤석열 후보와 이제 끝나면은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런 자리에서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봤는 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대구에서 본인이 근무했을 때의 에피소드 일화를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굉장히 참 예를 들면 어떤 청소년 어떤 범죄를 다루면서 제가 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런 것을 이제 청소년 악기를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막아주면서 한 그런 어떤 사례라든지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절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비싼 술집이 아닌 정말 흐름한 그리고 맛있는 그런 음식점 찾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가면서 누구하고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인간적이면서 또 그런 분들이 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너무 또 좋아해요. 그렇죠.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그 대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팬들이 많은데 사실 검사로서 만났으면 솔직히 그때는 모르겠지만 사실 떠나고 난 다음에는 솔직히 욕을 많이 합니다. 그 그렇죠. 사람이 권위적이다 뭐 그렇다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구의 윤석열 당시 검사로서 알고 그 인간적인 관계를 맺은 분 중에서는 별로 욕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인간적인 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그런 어떤 밥자리 술자리에서 기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셨군요. 그런 어떤 것들이 저는 인간 윤석열의 어떤 본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더더욱 그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인간적으로 좋아하게 되면서 선거운동도 재밌게 한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러셨군요. 선거 때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앞장서서 대구에서. 사실 대구에서 대구는 사실 홍준표 후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대구에서 국회의원들이 빨리 경선 때 결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구에서는 공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 특정한 한 편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죠. 이 사람이 되면 그렇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이제 원수가 되면은 공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빨리 결정을 안 하고 이제 대선 후보로 됐을 때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 제가 그래서 8월 초에 빨리 하니까 다들 젊어지고 왜 저러나 왜 저러나 그리고 사실 또 홍준표 또 우리 당시의 대표 의원님도 저하고 같은 이제 남해홍과 또 일족이고 제가 이제 돌림자를 안 쓸 뿐이지 돌림자를 쓴다면 이제 종자 돌림인데 종, 순, 표 이렇게 저희들 확률이 갑니다. 그래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제 손잡벌이 되는데 오히려 낫군요. 그리고 또 홍준표 또 시장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 저도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러네요. 고민을 하다가 저는 계속 중립적인 상태에 있으면 이게 사람이 오히려 소신도 없이 어중간하게 되겠다 해서 빨리 결정을 했고 그때 당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뜻이었다고 저는 이제 판단했고 그리고 그렇다면 빨리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모습인지 그런 걸 알고 대통령이 됐을 때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대구의 또 시민으로서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제대로 된 어떤 건의 내지는 제안을 할 수 좀 있는 그런 걸 미리 만들어야겠다 해서 빨리 던지고 갔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지금은 이제 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직책 중에 이제 당의 이제 규제개혁 추진단장,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결국은 이제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민간의 어떤 활력을 이제 불어넣고 그렇죠. 민간의 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를 이제 빨리 철폐를 하는 게 지금 이제 절대절체했던 국가적 그리고 역사적인 소명이고 그리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어떤 원칙적인 공정한 대응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그 대통령 주재 규제 개혁 혁신 회의를 보통은 이제 서울에서 하는데, 네. 가장 최근에 할 때는 제 지역구, 이제 대구의 성서공단에 내가서 이렇게 한 것도, 제가 뭐 이런 어떤 분야에서 어떤 그 고민도 하는 어떤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네. 대선 과정에서 또 대통령과의 그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도 인연이 이렇게 또 배경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원래 그 PK 하시는 분들은 막 네. 공천만 받으면 된다. 네, 그래가지고 좀 뭔가 수도권 민심과는 멀지 않은가 생각이 그런 이미지가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예, 뭐 국회의원이라면은 뭐 특정 지역도 지역이지만 네. 어떤 국가적인 전체, 그렇죠. 특히 현재도 현재지만 미래 어떤 그 대한민국의 어떤 나가야 될 어떤 방향을 네. 보고 저는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시고 또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내시고 오늘 대구에 홍석조 의원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구독자 네. 여러분들께 예.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배승희 또 변호사님이 정말 잘 운영하고 계시는 따따붙다에 오늘 나왔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따따붙다 또 시청자, 애청자이기도 한데요. 참 즐거운 또 시간이었고,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사실 부족한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따따붙다와 같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잘 홍보하고 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족한 점을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부족한 점 많이 좀 저희들한테 제언도 해주시고 많이 좀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따따붙다 덕분에 우리 그래도 정부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다시 한번 우리 배 변호사님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